자, 이제 여의보건 첫 번째 건강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우리 아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그리고 살은 좀 덜 찌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을 누구나 갖고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키가 일단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 키는 유전자 때문에 뭐 결정이 되어 있다. 아니다. 이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 원장님, 이게 뭐가 맞는 말인가요? 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시기와 운동, 습관, 잠의 성장 비결이 있었습니다. 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매년 6에서 7cm 가까이 계속 컸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편식하지 않고 밥을 잘 먹었고요. 급식으로 나오는 우유 200ml에다가 집에서 500ml까지 우유를 하루에 총 700ml를 먹었습니다. 와. 한약도 먹었고요. 네. 또 키가 빨리 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멀리뛰기 선수로 나갔었는데요. 이때 아침 저녁으로 줄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휴식 시간엔 농구도 열심히 했고요. 잠은 밤 11시에 무조건 11시 이전에 무조건 잠들었습니다. 결국은 유전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니 둘 다 신경 써야 하고요. 이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후천적인 부분입니다. 성장기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 등이 갖춰지면 엄마 아빠를 뛰어넘어서 클 수 있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네네. 네, 정말 좋은 표본이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키 네. 얘기는 정유현 아나운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네. 훤칠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보면서 좀 놀란 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우유를 굉장히 많이 그래요? 먹었고, 네, 지금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뛰기 같은 이런 운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뭔가 이 성장판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성장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게 왜인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성장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세포의 그 크기와 세포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의 경우 성장은 발육과 같은 뜻으로 신장과 체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영유아 비만율이 2008년 1.4%에서 2015년 2.8%로 7년 사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어느 집이나 우리 아이가 키 크고 날씬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아이들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전, 시기, 운동, 습관, 잠, 질병 등이 있습니다. 유전에는 한계가 있어서 부모님이 키가 크시더라도 아이의 키가 작은 시점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난다면 그 이후엔 유전적 요인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질병 중에서는 식욕부진, 복통, 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과 비염, 천식, 축농증 등의 호흡기 질환, 수면무호흡증, 아토피 같은 질환들 또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네.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식이, 운동, 수면, 질병처럼 이런 후천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키가 또래보다 조금 작은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원장님? 맞습니다. 성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 2세 이상에서 사춘기 전까지 1년에 키가 평균 4cm 미만으로 자랄 때입니다. 네. 두 번째, 아이의 키가 평균 신장보다 10cm 이상 작을 때입니다. 세 번째, 잘 자라다가 갑자기 성장이 둔화되었을 때입니다. 네 번째, 현재는 작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뚱뚱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충분히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네. 네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성장 치료가 필요하진 않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장님 그리고 이제 소아의 키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식 같은 것도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키를 평균 내서 더하기 6.5cm를 하면 남자의 키, 빼기 6.5cm를 하면 여자의 키로 예측합니다. 의학적으로 키를 결정하는 요인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모두가 연관됩니다. 오늘은 성장의 선천적인 부분은 말고 통제 가능한 후천적인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후천적인 노력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성장을 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마음가짐도 중요한데요. 마음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식이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요. 또한 비타민, 무기질의 섭취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이때이지요. 네. 어린이의 일일 칼슘 섭취량 700에서 900g은 우유로는 약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이의 운동으로는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자기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하게 합니다. 이때 운동의 종목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연구들에 의하면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하므로 밤 10시 전후로는 잠자리에 들어 오전 7시까지 양질의 수면을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요한 것이 밤 9시를 기점으로 아이들의 늦은 시간의 탄수화물이나 당 섭취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성장도 적절한 식욕 유지 같은 마음가짐부터 준비하여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장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자, 한의학에서는 성장 어떤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한의학의 경전 황제내경 상고천진론 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여자는 7세에 신기가 성하고 치아가 다시 나고 모발이 길어진다. 14세에 천계가 이르니 인맥이 통하고 태축맥이 성하여 월경이 시작되고 생식력이 생긴다. 남자는 8세에 신기가 실해지고 머리털이 무성하게 자라고 이가 다시 난다. 16세에 신기가 성하고 천계가 이르러 정기가 넘쳐 쏟아지니 남녀가 만나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옛날에 꼬마 신랑과 꼬마 신부가 다 가능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24년에 따르면 황기를 왕세자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황기가 손꼽혔던 이유를 현대적으로 분석해 보면 황기가 좋은 단백질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황기에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사포닌과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이눌린도 풍부합니다. 게다가 플라보노이드나 다당류 같은 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의 키가 성장하는 데는 또 사춘기의 영향, 호르몬의 영향도 아주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성장에서는 뼈나이, 고령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뼈나이가 많을수록 성장판이 빨리 닫힙니다. 한번 닫혀버린 성장판을 다시 여는 방법은 없지만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남은 기간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성장에서는 사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초경 직전 1년이 키 성장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자아이가 초경을 시작했는데 키가 너무 작다면 또는 남자아이가 사춘기 후기에 면도가 매번 필요할 정도로 수염이 많이 났을 때쯤 한의원에 온다면 아쉽게도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춘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초경을 시작하셨는지, 아버지가 언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른 사춘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조숙증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네, 이른 사춘기는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님 중 이것을 경험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이른 사춘기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자아이들은 유방의 발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략 5단계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상의를 갈아입을 때 엄마가 자연스럽게 관찰해 주는 것입니다. 네. 남자아이들의 이른 사춘기는 여자아이들보다는 조금 알기 어려운데요. 이는 고환의 크기로 이른 사춘기의 단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환의 크기가 새끼손톱만 하던 것이 엄지손톱만 하게 되면 대략 맞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샤워하기 전후에 아빠가 자연스럽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부모님들이 체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성장 호르몬이 이 성장기 때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장 호르몬의 주요 역할이 아이의 성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만 사춘기 이후에 뼈 성장이 끝난 후에는 체지방을 감소시키거나
근육을 증가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네. 사춘기에 주의해야 할 점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이의 반응이 예민해진다는 점입니다. 사춘기 때의 스트레스는 성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이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성장기 때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신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른 사춘기 성조숙증이 의심이 된다면 이를 빨리 알아차리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성장의 한방 치료에는 침, 왕뜸, 한약, 추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약의 효과가 가장 큰데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황기, 속단, 오가피, 녹용분골, 녹용상대 등등이 있습니다. 좀 쉽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네. 가스, 경유, 휘발유, 고급 휘발유, 차종별로 다 연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소아 성장 단계에서는 녹용분골, 녹용상대가 꼭 필요합니다. 녹용 중대 가지고도 좀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좋은 녹용을 먹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아주 활기찹니다. 여기서 녹용과 관련된 중요 논문 한 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인 녹용 추출물이 성장기 흰쥐의 혈중 IGF-1 농도, 골격 성장 및 비장세포 증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녹용을 복용하면 그 안에 성장인자를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성장인자 분비량을 증가시키고 골격을 크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녹용 한약의 키성장 효과는 학술적으로도 증명된 부분입니다. 네. 네, 성장 치료에 있어서 녹용의 효과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골든타임, 치료의 시기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언제로 보면 될까요? 네. 1년에 5mm씩만 키워도 10년이면 5cm가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음모가 나기 전에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초경이 시작되기 전에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초경이 시작되면 10cm씩 많이 크지는 않게 됩니다. 네. 또한 앵모, 겨드랑이 털이 나는 순간 성장이 거의 둔화되므로 남녀 아이들 모두 미리미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초음파로 성장판을 찍어보면 희미한 회색을 나타내는 부분, 즉 성장판이 열려있는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미 전체가 하얗게 골화되었다면 다소 늦은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키가 왜 안 크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크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자, 성장을 위한 생활 관리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아이의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동안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중 80%는 잠을 잘 때 분비됩니다. 명심하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야 키가 최대한 큽니다. 네. 두 번째, 육류와 생선의 섭취 비율을 1대1로 하기입니다. 생선에는 비타민 D3를 포함하여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3는 칼슘과 인이 뼈에 침투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뼈와 근육의 성장,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조기, 굴비, 갈치 같은 생선들도 육류만큼이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고기도 열심히 드세요. 네. 세 번째, 흰우유 마시기입니다. 의외로 커피우유나 초코우유에 카페인이 소량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성장에 카페인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자체가 성장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카페인을 많이, 자주 섭취할 경우 다른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 및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여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네. 우유는 역시 완전식품에 가까운 흰우유가 최고입니다.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유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락토프리 우유를 섭취하도록 하고요. 우유가 아토피나 알러지의 항원으로 작용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유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반잔 정도 마시고 나면 숙면과 성장에 좋습니다. 네네. 양은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네, 반잔 정도, 자기 전에는 반잔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에서 900g의
다른 음식들의 칼슘도 있기 때문에 2잔 정도를 보통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번째로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번 점핑 동작이 있는 운동을 하라입니다. 시카고 불스로 유명한 시카고 사람들의 평균 키가 큰 이유에는 농구의 인기도 한몫했다고 하죠. 또한 다른 부족들보다 10cm 정도 크다고 알려진 마사이족의 경우에도 어려서 점프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조깅, 수영, 걷기, 달리기, 농구, 줄넘기 같은 이런 운동들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TV나 스마트폰을 조금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기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계속하게 되면 목, 어깨, 허리 등 체형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꼿꼿하게 서 있을 때보다 구부정한 자세의 키가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스킨십을 많이 하고 성장 곡선 체크하기입니다. 아이의 성장에서 부모와의 유대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자주 애정 표현을 해주세요. 마사지는 종아리 부분보다는 성장판의 시작과 끝 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동시에 아이 키와 몸무게가 현재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신장과 체중의 변화를 동시에 관찰, 기록하는 습관을 꼭 기억하고 지킵니다. 네네. 네, 잘 클 수 있는 생활관리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쭉 들어보니까 성장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알아두면 좋은 그런 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성인인 우리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잔소리 좀 덜 해야겠죠.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대하는 에티켓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도 묻고 담소도 나눌 텐데요. 어른들이 아이들 키나 몸무게를 가지고 비난하기보다는요. 누구누구 많이 컸네. 이렇게 덕담만 남기는 것은 어떨까요? 소아 성장에는 질책이나 비난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소중하고 아이의 성장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자, 아이의 키가 그 유전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의 성장에 대한 내용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